안녕하십니까, 메카니스텐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주식이나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핫한데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처럼 전기차에 올인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미래의 자동차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현기차를 제외하고는 수소차보다는 거의 다 전기차로 미래의 자동차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서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을 조정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차 메이커들의 상황입니다. 토요타는 수소차를 사용했지만 전기차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죠. 자, 그렇다면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전기차를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보급이 느릴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물론 배터리 가격이 비싼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기차뿐만 아니라 토요타, GM, BMW, 하다못해 포르쉐, 제기어도 전기차를 출시한 지 한참 지났고 앞으로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겠다면서 왜 테슬라처럼 전기차 회사로 빠른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몇 년 후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팔아먹기도 힘든 나라가 많아지는데 말이죠. 못 파는 그 순간까지 팔다가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내연기관을 포기하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수급 문제입니다. 현재 배터리 수급이 그나마 원활한 곳은 이 테슬라 한 곳밖에 없습니다. 파나소닉이나 LG화학 같은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기가팩토리를 건설해 놓았기 때문인데 기가팩토리는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무거운 배터리까지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수급도 해당 공장의 자동차 생산 능력에 맞춰서 배터리 생산 능력도 맞춰서 건설했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 1000만 대씩 파는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그리고 800만 대 규모의 현기차에 비하면 테슬라의 2019년 생산량이 40만 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들이 모두 정상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생산을 하겠지만요. 바로 이 배터리의 공급 문제가 기존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 번에 전기차로 전환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말이죠.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저는 한국의 삼성, LG, SK이노베이션과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AESC, 그리고 PEVE, 그리고 중국의 CATL, BYD 등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업체가 생겼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CATL하고 BYD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 생산량은 현재 판매되는 1년에 수천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은 현재 40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자동차용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겠지만 현재 생산량과 시설이 수요를 따라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존 인력.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아주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중국 애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밀한 차체 제어 등을 위해서는 모터에 공급되는 고압의 전류를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 차체를 잘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중국은 아직 좀 미흡한 듯 합니다만 내연기관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한 구조와 적은 부품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같은 양으로 차를 생산한다면 기존의 조립 인력이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절반으로도 충분하고 자동화가 더 이루어진다면 그 중에 또 절반은 일자리를 잃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전기차로 모든 생산 시설을 전환시켜버리면 엄청난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노조의 반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조 입김이 강한 한국에서는 생산시설의 이전이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근 GM이 철수하고 나간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 혹은 협업을 하기 위해 이래저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의 금속 노조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테슬라가 들어올 생각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적어진 부품 수로 인해 수많은 파워트레인 관련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문 닫아야 해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의 약 25%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듯 하고요.
만약 엄청나게 뛰어나고 값싼 전기차를 갑자기 대량으로 생산해버리면 수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하청업체들이 도산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반도체 공장을 인도나 중국으로 모두 이전해버린다고 가정하면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꺼번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생산 시설이 없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도 연 20만 대 미만으로 작기도 하고 지금 바로 정부에서 친환경차 등록만 가능하게 한다 해도 충전 시설만 충분하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적겠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업자 문제가 두 번째 이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판매 라인업과의 충돌. 기존에 이미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자동차, 자선단체도 아니고 연구비 생산시설비는 뽑아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배터리 수급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해 놓고 있던 자동차들 때문에 당장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없으니 전기차로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내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로백 2초에 한 번 충전에 800km, 1000km씩 가고 만약 가격도 비슷하다면 누가 내연기관을 사겠습니까? 따라서 기존 내연기관 라인업이 없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2.5초, 4초대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5초, 7초대로 다소 낮은 성능으로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전기차를 사느니 그냥 내연기관 사자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3, 400km밖에 못 가면서 가격은 억대를 호가합니다. 그나마 현대의 코나가 저렴하면서 멀리 가는 것 같아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생산 설비와 인력을 모두 바꾸기 전까지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을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전환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제가 테슬라의 연간 생산 능력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자동차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들을 만드는 기술이 떨어져서 단차도 안 맞고 또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을 만드는 기술을 따라잡기가 힘든데 만약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각 잡고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위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테슬라에게 계속 시간을 벌어주다가 테슬라가 차들을 잘 만드는 기존의 업체를 인수해버린다든가 혹은 관련 전문 인력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차량까지 잘 만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끊임없이 건설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 전기자동차가 미국, 중국, 독일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 순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을 못 파는 나라가 많아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장을 테슬라 같은 신생 회사들이 단차를 못 맞추네, 마감이 엉망이네 이렇게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회사들 줄도 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보다는 이 자동차 경영진들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웃나라를 노략질해서 크는 어떤 나라와는 좀 다르죠. 자, 이제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자동차 산업도 수소차가 되었든 전기차가 되었든 그동안 잘 헤쳐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리라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메카니스텐이었습니다.